네, 생방송 그때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혼이 힙했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결혼이 진짜 힙해 보인다. 최근에 SNS에 올라온 이 글에 세대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결혼 자체가 좀 희소한 일이 되면서 이 희소성이 그러니까 결혼을 조금 더 가치 있고 특별하게 만들어준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그때의 초대석에서는 네. 지역에서 오래도록 결혼 시장에서 일해온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교육학 박사이자 결혼정보회사 대표십니다. 네. 이현숙 씨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부터 간략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스토리 결혼정보회사 대표 이은숙입니다. 네. 현재 26년째 결혼정보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대구 달서구청의 결혼장려 추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결혼중개협회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대구 지역의 지역신문에 네. 결혼에 관한 칼럼을 쓰고 있는 칼럼니스트입니다. 네. 그리고 리스토리 TV 유튜브 채널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우선 저는 매일 출근하는 것이 그 소풍 가는 것보다 더 즐거운 제 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아, 저희가 그러시군요. 들어만 봐도 관련된 걸 여러 분야로 활동을 네. 하고 네. 계신 걸 보니까 정말 일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느껴지는데요. 네, 네. 정말 이 분야를 막론하고 네. 수십 년을 하나를 보고 걸어오신 게 참 존경받을 네. 만하다는 생각이 참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근데 사실 네. 그 예전에는 결혼정보회사라는 게 흔하던 시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래요? 네. 네. 제가 98년도에 결혼 일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네. 했는데, 저 자신에 대한 어떤 보람도 좀 찾고, 그리고 또 사회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로운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우연히 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그 기사 내용에 의하면은 동양에서만 맞선 중매가 유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양에서도 현대인들이 바쁘니까 연애할 사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모 결혼정보회사에서 네. 이 점심시간에 이 직장인들을 컴퓨터로 화상 채팅을 통해서 맞선을 보이는 회사가 있다. 그래서 그 결혼정보회사가 미국 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킨다. 그런 내용을 봤어요. 네.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왠지 저도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평소에 좀 그 인간관계가 좀 친화적이고 네. 그리고 또 상담도 적성에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지금까지 제가 제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정말 보람을 느끼며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본격적인 결혼과 관련된 좀 말씀을 여쭤볼까 싶은데 네. 예전에는 혼인하면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결혼 이 하나의 형태만 우리가 생각을 해왔는데 요즘은 뭐 비혼부터 시작해서 뭐 만혼이라든가 뭐 황혼 이혼도 맞아요. 또 사회적으로 네. 또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재혼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처음 이 결혼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주로 청춘 남녀들을 대상으로 한 초혼 위주였어요. 근데 지금은 결혼 트렌드에도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비혼, 만혼, 네. 결혼을 안 하거나 또는 결혼을 늦게 하는 그런 추세죠. 네, 네. 그러면서 요즘 같은 경우는 황혼 이혼도 좀 늘어나고 또 재혼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100세 시대를 바라보면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부끼리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 아니고 주변 사람이나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새 출발을 하는 그런 경향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어떤 그 사회 변화의 어떤 문화 현상도 관련이 있지만 네.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결혼 문화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요. 이렇게 최근에 들어서 이제 달라지는 결혼 트렌드와 문화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수년 동안 이쪽 업계 일을 해오시면서 여러 커플들 사례들을 만나셨잖아요. 네, 그렇죠. 기억에 남는 그런 커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어떻습니까?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죠. 네. 그렇지만 제가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를 소개를 드리자면은 네. 정말 한 달 만에 초스피드식으로 결혼을 한 그 커플이 있어요. 대부분 보통 보면 6개월 이상 이 만남을 해야지 그렇죠. 그다음에 상견례가 일어나고 하는데 네. 30대 후반의 그 공기업의 총각이랑 또 30대 중반의 중학교 여교사였어요. 그 여교사의 어머니가 이제 그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떤 그 수녀님의 소개로 저한테 연락이 온 것이 계기가 돼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그 두 사람의 종교의 끈이 믿음이 이게 굉장히 좀 발전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여성이 사는 지역의 결혼식장으로 갔었어요. 저희 직원들이 같이 갔는데 그때가 코로나 때였어요. 아. 그래서 제자들은 참석을 못했고 네. 영상으로 그 춤과 노래 이래서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뭐 우리 선생님 시집간대요. 또 우리 선생님 뭐 사랑해 주세요. 뭐 이런 그 멘트로 굉장히 그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요즘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네. 주변의 사람을 좀 이어주려 하다 보니까 네.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예. 우리 대표님은 또 경험이 네네. 많으시니까 인연을 이어줄 때 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네. 보는지 그래요.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커플 매니저라고 하는데요. 네. 커플 매니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커플 매니저가 어떻게 사람을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법의 소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커플 매니저는 충분히 고객과의 면담을 통해서 고객의 그 니즈, 원하는 요구와 그 이상형을 잘 매칭을 해서 성혼을 시키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뭐 나이, 학력, 직업, 종교, 뭐 외모, 뭐 인성, 뭐 네.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기본적인 매칭을 해서 예. 거기에다 또 상대의 인성과 감성까지 체크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저도 가끔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네. 이분과 클로즈업 되는 분이 대상이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럴 때는 아마 이건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노하우인데요. 필이군요, 필. 그렇죠. 필이죠. 영감이죠, 영감.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경륜, 노하우, 이런 직관이 굉장히 그 우선시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누군가를 소개해 주는 게 그래요.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결혼 시장의 최일선에 계시니까 또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 이런 네. 공공기관에서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은 지극히 그 개인적인 이유고 또 개인적인 선택을 참 존중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국가 소멸령까지 대두되는 굉장히 그 비상사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정부나 공공부문에서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 대구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전국의 17개 그 시도군 중에서 혼인 건수도 최고 그리고 또 그 출생아 건수도 최고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에 전국의 그 혼인 건수가 0.3% 정도 증가를 했어요. 최근 3년 그래요? 동안에. 네. 근데 이제 대구 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5.8% 증가를 했거든요. 많이 좀 많이 그렇죠. 증가했네요. 연평균보다도 네. 5.3%나 더 높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특히 그 대구 달서구청에 같은 경우에는 8년 전에 직제로 결혼장려팀을 신설을 해서 미혼 남녀들을 맞선을 보이고 또 다양한 결혼장려 사업을 추진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올해는 그 새마을 정신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뉴 슬로건으로 잘 살아보세요 대신에 잘 만나보세요. 예, 굉장히 그 인구 위기 극복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자체나 공공 부분에서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네네. 좀 널리 홍보를 해서 전 국민이 이 인구 위기 극복에 좀 네. 발벗고 나서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이제 혼인율이며 출산율이 조금 이렇게 상승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언제부턴가 결혼과 출산이 하나의 어떤 사치제가 된 게 아닌가 그런 네. 얘기들도 있고요. 예. 갈수록 그 결혼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고 할까요? 그렇죠. 예. 왜 또 이럴까요? 아마 네. 젊은이들이 현실적으로 그 예를 들면 뭐 주거 문제, 또 일자리 문제, 또 뭐 자녀 교육 문제, 또 양육비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 결혼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또 제도나 이 법의 구속을 싫어하고 결혼을 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드메라는 거 아시죠? 네. 스튜디오 드레스 스튜디오 메이커. 드레스, 예. 그런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지금 과다한 혼수 그리고 또 그 허례허식 같은 뭐 이런 부분들에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경쟁과 비교에 대한 부담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사회가 지금 외국에 같은 경우에 유럽에는 보면은 뭐 작은 스몰 금상 결혼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변화해야 되고 특히 사회 지도자
뭐 우리 시청자들도 이 방송을 보시고 네. 우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혼자 좀 잘 살고 싶다 뭐 이런 주의의 사람이었는데 최근에 또 한 따뜻한 가정을 보고 참 행복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 또 저희가 나누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 네. 담긴 책도 최근에 출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네네. 결혼 현장에서 제가 일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 그리고 또 이 일을 하시는 업체분들에게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또 칼럼을 쓰다 보니까 어떤 그 결혼에 관한 사회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이런 부분도 좀 책에 담아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출간한 결혼 그 아름다운 여정은 아마 이 결혼에 관한 모든 것을 망라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네.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2021년에 이제 결혼하는 비밀이라는 책을 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결혼 그 아름다운 여정을 이제 출판을 하면서 11월 중순경에 달서구 선사관에서 달서구청의 이두환 청장님과 결혼 공감 토크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공감을 해주시고 저도 굉장히 기뻤고 또 이런 공감 토크가 자주 마련이 돼서 이 결혼 장려에 좀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야 그렇습니다. 정말 책까지 이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뭐 결혼은 자아를 완성하는 일이다. 네. 결혼은 어른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좋은 네. 말도 물론 있지만 결혼은 뭐 미친 짓이다.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 뭐 사실 이런 부정적인 네. 이야기들도 네.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한 10수년을 살아보니까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요. 뭐 한 사례를 얘기를 드릴까요? 네. 제가 결혼시킨 분인데 이분은 평소에 비혼을 주장하고 결혼을 미루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도 있고 경제력도 다 갖추고 뭐 골드미스죠.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외롭고 허전하고 그리고 몸이 굉장히 한번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절실하게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 쪽에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 좋은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유를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좋았고 혼자 밥 먹지 않아서 좋았고 그리고 시장을 같이 갈 사람 또 함께 여행할 사람 운동을 같이 할 사람 그런 일상의 어떤 사소한 것들이 네. 정말 자기 인생에서 소중한 행복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결혼을 해서 얻는 장점은 일단은 뭐라고 하죠? 장점은 요건 패스할까요? 아유, 얘기를 외로움을 좀 그렇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맞아요. 예. 외로움도 극복하지만 잠깐 제가 경제적으로도 일단 서로 충분히 이렇게 예.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대요. 예. 그래서 뭐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훨씬 낫다. 네.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네. 뭐 나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쫓겨서 네네. 무작정 급하게 막 아무 상대를 찾아왔어도 안 되고 네. 그런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 행복한 결혼으로 다다르기 위한 전제 조건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제 결혼이 늦다고, 뭐 내가 나이가 많다고, 외롭다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만약에 결혼을 급히 서두른다면은 정말 실패할 가능성을 갖고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계절을 만나보고, 교제도 해보고, 데이트도 해보고, 정말 서로에 대한 그 확신과 신뢰가 생겼을 때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네. 그리고 같이 얘기를 할 때, 집중을 할 때, 상대에게 집중이 안 되고 집에 가서 뭐 이렇게 할 일거리가 생각이 난다든지 또 이런 경우에 정말 그 사랑과 관심이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만난 것을 먹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사람 그리고 함께 여행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또 내가 힘들 때 기대고 싶은 사람 뭐 그 사람이 또 결국 사랑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네. 정말 많이 교제해보고 네. 이 사람이 아니면은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 결혼을 하는 것이
행복의 전제 조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아우, 그렇군요. 네, 수경 네. 씨 잘 들으셨죠? 잘 새겼어요, 지금 이렇게. 많이 만나보고 잘 네.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성원율을 위해서 네. 열심히 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수영 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